아이돌 전성시대라 불리는 2010년 현재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그 뒤에는 성인 중심의 가요계를 10대 중심으로 재편해 오늘날의 판도를 만들어낸 원조 아이돌이 있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그룹이에요. 예.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댄스 그룹이죠. H.O.T. 하십니다. 10대들의 우상, 소녀들의 로망, 센세이션을 넘어 팬덤 문화의 효시를 만들어낸 한국형 아이돌 1세대 H.O.T의 리드보컬. 그렇게 팬들이 따라다니는데도 비밀스럽게 연애는 다 해요. 네. 그죠? 그 어디에서도 H.O.T 해체설에 대해서 심층 있게 한번 다뤄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답답했죠. 너희들이 잘못해서 해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돌 최초 소속 엔터테인먼트 공식 이사. 소녀시대 모든 멤버들이 이사님이 고운 거 아닙니까? 진짜 간 거예요? 구용차가 막 1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비상 막 사이렌 울려서 우와. 영향력으로 봤을 때 서열 몇 위라 생각합니까? 아이돌의 후광을 벗고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그가 왔다.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무릎팍 자, 편안하게 가세요. 오, 재밌어요. 우리 안미정. 힘들어. 한국형 아이돌 1세대 H.O.T의 리더보컬 오뚜기 무대 안병장에서 다시 엇보러 돌아온 소녀들의 우상. 어디 가시어요? 걔가 강타. 제발. 그렇습니다. 90년대 소녀들의 우상. 하지만 지금은 소녀 시대들의 우상. 왜냐? 벌써 이사님이시니까. 이야. 아이돌 홈스 속에서 의미 있는 우리 원조 아이돌 스타 강타 씨가 무릎팍 도사에 이제 이렇게 어린이 되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제대하고 지금 음반 준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예. 중국에서 공연 준비도 하고 있고. 예. 무릎팍도사 방송하는 게 2년 반 만에 처음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긴장된 마음에 사실 좀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강타 씨 잘 긴장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제대했더니 또 다르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변해 있고 이래서.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TV를 잘 보는 성격이 아닌데 군대에서 TV를 엄청 많이 봤어요. 예. 오히려 더 많이 접하니까 내가 나가서 저걸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저 방송에 만약에 출연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두려움을 더 많이 안고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참 말씀을 저거 좀 잘하세요. 예. 말씀 참 잘하시는데 흥이 안 나요. 예, 아주 특이한 캐릭터 이제. 쟤는 그냥 이사님 같네. 가장 특이한 아이돌 스타분이 아닌가 강타 씨가. 이제 같은 소속사에서 연예인 하다가 그 이사까지 돼가지고 놓은 경우 처음이잖아요. 정말 배신을 모르는 아이돌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돌 스타분들 중에 가장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제 아이돌. 그때부터 예. 오늘도 약간 복장도 비즈니스 미팅. 신경 많이 쓴 건데. 나이 들어가나 봐요. 올 2월에 전역을 하시고 그야말로 쏙 편안하게 사회물에 이제 적응해가고 있는 우리 강타 씨가 무슨 고민이 있어 이 무릎팍 도사를 방문해 주셨나이까? 저는 2년 넘게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처음 이렇게 방송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색할까 봐 카메라 앞에서. 그게 고민입니다. 오래간만에 제대하고 방송 컴백을 하는데 예.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예, 제대하고 났더니 적응할 수 있을까? 내지는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H.O.T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문희주 씨 같은 경우는 무릎 받아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개인사에 관련된 얘기가. 또 안티를 부르는 헤어스타일 하고 나오셨어요. 네.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쪽은 붙임머리고요. 안쪽은 또 굉장히 짧네요. 립스틱을 바르고 제가 평소에 다니는데요.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예.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H.O.T에 대해서 물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H.O.T가 어떻게 결성된 거고 또 구체적으로 왜 해체를 한 거며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수만 씨는 과연 어떠한 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문세 씨
이러면서. 아니 마상 틀려주니 아무나 오늘의 의뢰인 아이돌 1세대 H.O.T의 리드보컬 강타. 그의 고민은? 저 2년 만에 컴백하는데 혹시 어색하면 어떡하죠? 아이고, 작년에 제대한 종민이도 아직 방송이 어색하던데 뭘. 난 걔가 더 걱정이에요. 아무튼 좋다. 무릎팍도사. 지금부터 강타를 어색하지 않게 파헤쳐보자. 팍팍. 금방진 프로필 팍팍. 연예인으로 불리는 이름 강타. 군대에서 부른 이름 안칠현. 생년월일 1979년 10월 11생. 올해 나이 32. 지금 활동 중인 뉴키스 동호군과 나이 차가 무려 15살 차. 음악의 아버지가 바라면 아이돌의 아버지가 바로 강타. 1996년 9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H.O.T의 리드 보컬로 가요계 데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예. 역시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안목이 있으시죠? UV 2집 좀 나오는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H.O.T는 1집부터 5집까지 정규 앨범 모두 100만 장 돌파. 1998년엔 KBS, SBS, MBC 서울 가요대상, KMTV 가요제 시상식 등 공중파 3사 및 케이블TV 대상까지 석권. 국내 아이돌 최초 세종문화회관 잠실주 경기장 단독 콘서트 개최. 와우. 국내 최초 팬클럽 고유 색깔 풍선 제작, 팬아트, 팬픽 등의 문화를 만들며 팬덤 문화의 효시를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대단했죠? 대단합니다. 예. 네 정말 저희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잖아요. 완전. 네,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2001년 H.O.T의 갑작스런 해체 선언과 동시에 솔로 데뷔. 2002년엔 드라마 남과 여의 연기자로 데뷔. 탄력을 받아서 미니 시리즈 러브홀릭에서 남자 주인공도 꿰차지만 결과는 괜히 했어. 괜히 드라마 찍었어. 가자 중국으로. 한국에서 놀림만 받던 연기자 강타. 중국에선 국민 배우 안취셴으로 변신. CCTV 드라마 정갈의 여자들 경산안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대활약. 이후에 활동 영역을 중국과 일본, 동남아까지 넓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2008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군입대. 성실한 군대 생활로 특급 전사도 되고 육군 참모총장상도 받고요. 올 2월 현역 제대를 하십니다. 데뷔 15년 차 아이돌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국내 가요계를 강타한 남자. 과거의 인기는 가슴에 묻고 또 한 번 역사의 한 타이밍을 노리는 당신들 욕심쟁이.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셨어요. 그 일반 사병으로. 연애 사병이 아니더라고요. 예. 가기 전에 군대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겼다면서요. 그냥. 예.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이렇게 얼굴을 아는 연예인인데 다른 병사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할까. 예. 근데 이때를 딱 한 순간 들어가자마자 빨리 쫙 하고 전소리. 이게 아니구나. 그래도 동료들이 아는 척 안 해요? 강탄대. 그런 걸 티내다가 걸리면 조교들한테 너무 혼나니까. 부대장 무서워요. 구대장 굉장히 무섭고 조교도 굉장히 무섭고 저보다 나이가 9살이 어린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군대 체질인지 특급 전사로 인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병 때였어요. 사격을 하러 갔는데 그날 20발 중에 20발을 제가 명중을. 다 마쳤어요. 이게 특급 전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 특급 전사에. 그 조건에는 주간 사격 20발 중에 명중이 18발 이상 1.5kg 구보를 4분 20초 안에 팔굽혀펴기를 2분의 72회 예. 윗몸 일으키기를 2분의 82회 그 이상을 해야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좀 안 됐었어요. 예. 근데 대대장님께서 너 이번에 잘해봐. 그럼 내가 휴가 14박 15일 줄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14박 15일 휴가가 짜릿합니까? 아니면 1집 때 그 앨범 봤을 때 그때 기분 짜릿했어요? 고민돼요. 야, 빡삐니까. 진짜 고민돼. 진짜 고민되겠다. 고민돼요. 제 안에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통과를 간신히 했어요.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어. 사단장님의 약간 압박도 있었죠. 예. 저쪽 사단의 전정명이는 특급 전사에 때라. 안치련이도 군생활 아직 많이 남았지? 아니 근데 그 얘기 사실이에요? 소녀시대 모든 멤버들이 진짜 간 거예요? 감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등병 때 일이었는데 면회를 제 친구랑 하고 있었는데 소녀시대 매니저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강타 면회 왔는데 네가 와서 이거 좀 도와줘라. 어떻게 들어가면 되니? 제가 이렇게 연병장을 이렇게 쓱 봤죠. 여자애들 9명이 이렇게 두 줄로 서서 예, 두 줄로 서서 매니저분 인솔을 받고
입대하기 전에는 정말 귀여운 후배들이죠. 근데 군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입대하고 한 40일만 지나면 다 개조가 돼요. 아무리 제가 소녀시대랑 오래 봤던 사람이라도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단적인 예로 내무실 안에 있는 표어가 있어요. 예. 전우들을 대하는 걸 소녀시대 대하듯이. 제가 이제 이등병 때 고참들이 물어보죠. 저보다 이제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실하나 예 이병 저기 소녀시대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예뻐? 제가 볼 땐 유나가 제일 예쁩니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질문하는 해당 고참이 누굴 좋아하는지 꿰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유나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했다 혼났어요. 왜요? 유나님이라고 하라. 아이고 왜야. 아이고 왜야. 그래서 왔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휴일이라 간부님들은 출근을 안 하는데 네. 군용차가 막 1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비상 막 사이렌 울려서 구보 금지시키고 내무실 밖으로 나가지 마.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면회를 왔다가 가면서 생겼던 득과 실은 뭡니까? 득은 일단 그 사실만으로도 저를 존경한다. 강타고 H.O.T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예. 저 사람한테 소녀시대 9명이 면회를 왔대. 예.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다음 실은 뭐가 있을까요? 실은 이제 너무 부탁이 많아지죠. 이제 옆 사인 받아달라. 면회 한번 다시 오라 그러면 안 되냐. 네. 아무래도 후배들인데 오빠 선임이. 그것도 참 이사님이니까 온 거 아닙니까? 예, 별로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제대한 다음엔 연락이 없어요. 예. 스케줄을 빼놨겠죠 회사에서. 내일은 뭐야? 강타 이사님 면회. 그거 꼭 가야 돼? 아 그래? 어중간한 리액션 있잖아요. 가야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유가 어쨌든 너무 고마웠어요. 송파춘군 우리 안치는 군이 강타가 되기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력을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아이돌 배출의 1번지 어디지 압니까? 송파입니다. 송파의 노랑마장 문희준이거든요. 어군고등학교 1년 후배 전진군, 예. 박중재. 예. 그리고 전설의 쌈장 이지훈. 유명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하고 다 지냈던 거예요? 이지훈 씨랑?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송파구 전체가 다 알 정도로 유명했어요. 노랑바지로? 예. 예.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엄청나게 끼가 넘치는 선배다. 그리고 전진 씨는 학교 다닐 땐 좀 사실 조용했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데뷔한 다음에 저희 집 찾아서 막 울면서 저도 가수하고 싶다고. 지금은 이미지가 전혀 안 그런데 그땐 열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길로 SM에 소개가 돼서 이제 신화로 데뷔를 했고 그렇습니다. 지훈 씨 같은 경우는 주먹도 잘 쓰면서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데 한 번 서로 이렇게 좀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지훈 씨의 첫 모습이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탁 교복을 탁 풀어헤친 거기 이따만한 은색 목걸이 빡빡 민 머리 진짜? 짙은 눈, 코, 입. 그 모습만 보고도 제가 좀 위축이 됐다. 아니 근데 송파 출신의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H.O.T 멤버들 중에도 우혁이 형은 이제 구미에서 왔고 지방에서 예. 토니 형은 미국에서 왔고 나머지 3명은 다 송파였어요. 재원이도. 왜 송파에서 그렇게 유독 가수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이수만 씨 송파에 출신 아니에요? 예, 송파에 진짜? 송파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때 나오셔가지고 네. 집 앞에 링크장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그 아이스 하키를 진짜. 오늘 유독 정신 못 차리네. 제가 영 정신없네. 다시 할게요. 그거 빙상위에서 하는 거 다 통칭 아닙니다. 통칭 아니니까 저한테 좀 주목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도 집 앞에 아이스 링크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이제 타지 않습니까? 왜냐면 환경적으로 유리하니까. 송파도 거기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에 스테이지가 있잖아.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 잠실의 큰 백화점에 딸린 그 놀이공원 있죠? 예, 예. 그 밑에 몰이 있는데 그 몰은 송파구 그리고 강남 쪽에서도 춤을 추는 친구들, 노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러면 헌팅도 되고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 길거리 헌팅이 되는 거예요? 예. 소속사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아니요, 남녀들이 서로. 남녀들이 서로. 예. 답답하네요. 왜냐면 잠실에서 그 소속사 직원분들한테 길거리 헌팅을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오디션자를 마련해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계속. 그래서 한 10군데 넘게 퇴짜를 맞았고 친구들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이제는 그만두자 생각을 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공연 우리끼리라도 즐기고 이제 그만두자, 이제 공부를 하자. 거기서 이를테면 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잘하면 시민들의 시선을 이제 이렇게 맞죠? 이목시키는 거죠. 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과 노래를 했을 때 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단 10명이라도 이렇게 한참 동안 쳐다봐주면서 좋아해주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저도 캐스팅이 되게 됐죠. 분홍색 SM 명함을 어떤 분이 주시면서 가수할 생각 있느냐. 그 다음날 이제 SM을 찾아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SM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죠. 테헤란로의 길가에 있는 그런 큰 건물을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택가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주택이었고 직원은 이승환 선생님 포함해서 6명 이 전부였어요. 연습실은 없어서 그 1층에 무슨 부엌 같은 데를 낮에는 거울이 없고 밤이 되면 비쳐요. 형광등이 켜서 비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도 작은 그런 연습실이 하나 있었고 그 정도가 SM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H.O.T가 되기 위해서 사인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멤버가 5명으로 결정돼 있는데 장우혁 씨랑 이재원 씨는 바로 캐스팅이 된 상태고 네. 희준 씨는 이제 말을 너무 그때 재밌게 잘해서 없어서는 안 되죠, 이제. 토니 씨랑 앤디 씨가 있고 근데 이승환 씨께서는 이제 앤디 군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앤디를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멤버로 H.O.T 결정을 멤버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캐스팅해 온 멤버한테 바라는 점은 이 굉장히 이 팀의 세련됨 그런 거를 팀에 담당을 하는 거였는데 나 유학 갔다 왔다 이러면. 예. 팀이 이제 고급스러운 것을 이제 네. 담당했던. 근데 이제 토니 캐릭터였는데. 씨랑 앤디 씨랑 그런 게 겹치기 때문에 근데 앤디 씨 부모님께서 예. 우리 아이는 이 나이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수를 시킬 수가 없다 하고 데려가셨죠. 몇 번이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거절을 당하시고 토니 씨가 이제 멤버에 합류를 했죠. 아니 그러면 앤디 군이 H.O.T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토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화가 됐겠죠. 아 그건 정답이네. 예. 나쁘지 않았네요. 그러면 첫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건 다 같이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고 있으면 이제 매니저 형이 와서 깨우죠. 툭툭 치고 바로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H.O.T 강타 씨,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자다 깨서 정확하게 똑바른 발음으로 예. 또박또박 자기 감정이 어떤지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 찍은 거를 실제로 돌려보면서 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 그때만 시켜놓고 왜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 그때부터 인터뷰 연습을 하는 예. 거고 그러면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멤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매력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그러면서 이미지를 잡아가는 겁니까? 예, 하나하나. 그럼 5명이 어떤 이미지로 컨셉을 잡았어요? 강타 너는 참 말을 잘하는데 어? 재미가 없으니 진지한 얘기만 하고 음악 관련된 얘기나 우리 팀이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희준이 너는 굉장히 위트가 있으니까 네. 중간중간 강타가 얘기하다 재미없으면 네가 끼어들어서 좀 재미난 얘기도 좀 하고 분위기 없이기는 그다음에 이제 우혁이 형 같은 경우는 예. 사투리가 좀 있으니까 일단 과묵 컨셉으로 가자. 무조건 너는 단답형으로 대답해라. 토니군요. 토니 씨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하. 저렇게 세련된 문화를 얘기할 때 영어 섞어서 약간 이렇게 한마디 고급스럽게. 예. 그리고 재원 씨는 막내니까 예. 넌 항상 귀엽게 활자고 살아. 마냥 귀여운 예. 이제 캐릭터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다 깨우는 게 참 많았는데 테이프 데크 있죠? 예. 그걸 숙소 방에 이렇게 들고 오세요, 매니저 형이. 그다음에 전사의 후예를 중간에 아무데나 랜덤으로 틀어놓고 딱 깨우면 그 부분 춤을 다 같이 춰야 돼요. 뭐야? 뭐야? 이거는 우리 안 봤다고 지금 너무 막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 그때는 틀리면요? 막 틀리면 이제 혼나는 거죠. 한 번쯤 자다가 음악 틀면 그 파트에 랜덤으로 누르는데 그걸 맞춰서 다 이렇게 춤을 춰야 된다고요? 예, 딱 일어나서 그 부분의 안무가 이렇게 딱 나와야 니네들이 무대에 서서 실수를 안 한다. 긴장을 했을 때 실수를 안 하는 건 니네 몸이 본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저희 트레이닝 목표였죠. 이야.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제 아이돌 댄스 그룹이라든지 댄스 하시는 분들이 본인만의 느낌을 딱 이렇게 멋있게 내는 춤이 지금은 좋은데 그때는 군무라고 그러죠? 군무라 그래서 딱딱 맞아야 돼. 손이 하나. 그 저희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 세대니까 예. 저희 방송 끝나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신인 때. 예. 순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퍼즐을 딱 시킨 다음에 5명 딱 비교해서 선 하나 틀려 있으면 그 멤버는 그날 연습 2시간 더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이런 춤이 있었다. 그럼 이 상태에서 5명이 풀샷으로 잡힌 그 컷을 포즈 딱 해놓은 다음에 이 각도가 딱 맞는지
그것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연습을 했었던 생각이 나요. 네. 이러면서 2년, 2,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첫 CD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가 18살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 세 손가락에 안을 드는. 첫 앨범을 받았을 네. 때 전사의 후예. 일단 꿈을 이룬 거잖아요. CD를 처음 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이러는 게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사의 후예를 틀어놓고 그 춤을 한 3번인가 4번 연속을 췄어요. 그럼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내가 우는지 모르겠지 아무도. 근데 결국 그날 밤에 그것 때문에 혼났죠. 이게 그때 저희가 본인의 사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만화 그림으로 이제 캐릭터로, 예. 다른 멤버들이 이제 각자 자기 그림을 보면서 아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우혁이 형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 모자 쓴 거 안 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게 보였나 봐요 매니저 분들한테는. 그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니까, 예. 모니터니까 모니터를 안 하는 연예인은 망가진다. 아하. 너는 왜 CD가 하는데 CD를 안 들여다보니 CD 나왔는데 CD 내팽개쳐놓고 저희 가서 춤이나 추는 많이 혼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앨범을 받자마자 부모님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타이틀곡부터 들려드렸죠. 예. 전사의 후예. 저희 그때만 해도 막 우리나라에 갱스터 랩이 많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야, 이 노래 못 쓰겠다. 아이 못 쓰겠다. 못 쓰겠다. 뭐라는 거냐?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그냥 노코멘트셨고 만약 걱정만 하시고. 난 그냥 캔디가 좋다.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대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사의 후예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H.O.T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초대 아이돌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본인이 내가 드디어 스타가 됐구나. 언제 처음 듣겠습니까? 드디어 첫 방송 날짜가 잡혔는데 그 당시 MBC 토토즐이라는 거기에 이제 저희들만 한 20분 정도 소개되는 파격적으로 신인을 네. 그렇게 소개해주는 그 방송이 목요일 날 녹화가 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모여서 다 같이 방송을 받고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월요일 날 이틀 지났을 뿐인데 집 앞에 한 200명 가량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혼자서 나 그 집 앞이 200명인데 저는 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여기 모여있지? 하고 그렇죠. 나왔는데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강타 오빠 하면서 200명이. 저는 그 속담이 그때 딱 머리에 떠올랐어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 예. 아니 뭐 학교 가서 수업을 제대로 안 뗐겠네요. 1학년 여자 후배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 막 야 반찬 뭐다 막 진짜 하루 아침에 밥 먹고 나면 5교시 졸리거든요. 졸리거든요. 5교시 살짝 졸려. 야 존다. 점심시간에도 못 자요. 자고 있으면 쟤 잠 되게 많은가 봐. 경원 앞이라 뭐 청사진 이렇게 돼요. 제가 영 정신없네요. 다시 할게요. 많은 사람들로 그냥 인사인회가 됐겠네요. 뒷문으로 맨날 이렇게 넘어와서 저한테는 그걸 학교에서 허가를 해줬었어요. 뒷문으로 넘어가는 거. 넌 정문으로 가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설의 우리 아이돌 H.O.T 대기록을 좀 드릴 텐데요. 1집부터 5집까지 정규 앨범이 550만 장을 통달했습니다. H.O.T 이름으로 딴 향수가 있었고요. 음료수가 있었고 DNA 관련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야, DNA 관련 상품 뭡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그 CD로 된 건데 네. 그 DNA 추출이 돼서 네. 거기 그 CD에 같이 DNA가 함유가 돼 있어요. DNA 인증 카드 같은 거 있어요. 그 DNA 그 추출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머리카락. 근데 이건 사실 이수만 씨보다 네. 저희 멤버 5명이서 야 이거 획기적이야. 얼마나 이게 슈퍼스타였다는 겁니까? 이 팬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그 DNA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국내 아이돌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잠실 주경기장 단독 콘서트 개최를 성공해냅니다. 하루에 2회씩 해서 일주일 동안 13회 공연을 했어요. 항상 주경기장 공연은 다른 가수분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저희 혼자 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과연 거기를 다 메꿀 수 메꿀 수 있을까란 걱정을 멤버들끼리 했었죠. 근데 매니저 분들이 밖에를 안 보여주시고 오프닝 하기 전에 계속 침울한 표정을 나가면 실망하지 마라. 가수는
관객이 몇 명 있든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는 게 가수다. 저희는 텅텅 빈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열었는데 제가 눈을 돌리지 않고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시야가 다 하얀색. 그 5만 명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던지는 그 함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소름이 너무나 돋았고, 첫 곡이 We Are The Future라는 곡이었는데 파워풀한 곡 부르면서 울었어요. We Are The Future! 그리고 또 많습니다. 이게 H.O.T 콘서트를 했는데요. 콘서트로 인해서 최초로 지하철이 연장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콘서트 조퇴 금지령이 발령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뭐 음악 중심을 나가면 그날 수업은 학생들이 받지 않고 그 앞에 많이 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제 조퇴 금지령. 조퇴를 뭐라 하겠 금지. 저도 조퇴 못할 뻔했어요. 조퇴해서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팬클럽 활성화 뭐 팬덤 문화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는 H.O.T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 저돌적으로 달려오는 팬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고마운 마음과 너무나 그분들 때문에 힘든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저도 솔직히 H.O.T 활동할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사생활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 있다가 예. 차를 갖고 이렇게 나오면 차 근처에 택시를 잡고 기다리다가 제 차 번호를 알고 제 차가 나가면 택시가 한 3-4대 정도 따라붙어요. 아니 그럼 택시를 잡고 언제 넣을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근데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그럴 땐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제 사생활이니까. 이게 티를 낼 수 없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끔 그럴 땐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네. 근데 참 묘한 게 그렇게 팬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참 비밀스럽게 연애는 다 해요. 네. 그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짜증날 것도 없네요. 다 했는데 뭐. 어떻게 일합니까? 놓아주고 가르치지 말입니다. 저를 좀 이해해 줄 것 같은 매니저분을 포섭을 해서 형, 나 사실은 오늘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형이 몰래 차로. 그럼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가 숙소나 집 앞에 팬들이 있어요. 예. 그럼 밴을 타고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내리는 척하고 밴이 혼자 나가면 멤버들은 그냥 집에 있는 줄 알아요, 팬들은. 예.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갔어요. 뭐 그걸 의심했던 한 명의 팬도 없었을까요? 그 제가 멤버들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았어요. 이야, 그것을 본인이 개발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저는, 사랑하는 이사를 만났길래 어떻게 만나시게 거예요, 그분은? 예? 어떻게? 방송국에서 만나요. 그럼 어디 갑니까? 주로 뭐 한강.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예. 그럼 매니저끼리 서로 친하겠네요. 예, 친하고. 아,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어디 빠지잖아요. 저는 좀 많이들 아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때 당시로 했어요. 우리 인터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대박인데, 그죠? 물어보지도 못해요. 저 테러 당하고 지금 왜 오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내느냐 뭐 돼가지고 그냥. 아, 근데 그것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여자 연예인분들도 있고. 근데 방송을 한번 마주치고 나면 예. 그분들한테 이제 혈서가 적혀 있는 편지가 가고 막 사진에다가 좀 굉장히 좀 과격한 행동을 해놓은 그 편지가 날아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구체적으로 무슨 피를 받습니까? 휴지에 이렇게 뭐 과격한 말이 적혀 있는 그걸 피로. 혈서로. 네. 예.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친구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죠. 헤어지자고 난리가 나죠. 그럼 저는 전화로 한 3일을 달래야 돼요. 뭐라고 또. 내가 그 우편을 다 막아버릴게. 그렇다고 여자친구 편만 들 수가 없었거든요. 야, 걔네들 왜 그런 거 보내?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건 양심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팬들 앞에서는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가 전 없었어요. 그때 왜 아이돌의 트레이드 마크는 숨 헐떡이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이게 어디서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런 말을 또 안 하면 팬들은 의심을 해요. 아 진짜 저 오빠가 우리를 이제 안 좋아하나? 사랑해요를 안 해 무대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도 좋은 마음에 그런 건데 네가 좀 이해해줘라. 최대한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게 좀 매니저 형 통해서 조치는 취해볼게. 네.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가 많이 힘이 들어서 헤어지게 됐죠. 결국 이제 그게 벽이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전사의 후예가 이제 데뷔곡이고 그러면서 캔디 또 뭐 캔디가 뭡니까? 없었고. 이 집의 행복. 또? 위아더 퓨처. 3집이 이제 빛. 이런 곡들이고 4집이 아이야. 그 5집이 아웃사이드 캐슬. 그야말로 연이은 히트곡이 이제 배출이 되고 하늘 높이서 모르는 팬심 초심을 안 잊어버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을까요? 저는 H.O.T 3집 내는 순간 이미 잃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근데 H.O.T가 1, 2집을 히트를 시키면서 안티가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서태지 선배나 듀수 선배를 봐라. 본인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자작곡이 가능한 뮤지션이었다. 근데 모든 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참여도가 저렇게 낮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큰 인기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멤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죠. 3집 때부터는 우리가 만든 곡으로 우리 앨범을 만들겠다. 회사에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댄스 음악 조금 이렇게 작업해본 거 말고 없는 사람들이 다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수만 씨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가수란 건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게 가수지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게 가수가 아니다. 근데 너는 가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엄청나게 맞는 말이었는데 그때 H.O.T 3집 때부터 제 귀엔 그게 들리지가 않았죠. 중요한 건 자작곡 빛이 빵 뜨니까 더 자만해 이제. 더 확신해. 그 미진이란 곡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솔직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H.O.T가 제키란 그룹이랑 라이벌 구도였어요. 데뷔 이후로 제키랑 1위 후보를 붙어서 져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빛이란 곡이 제키의 그 당시 커플이란 곡한테 졌어요. 제가 만든 노래였는데 이 곡이 그만큼 전 좋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렇습니다. 다 그냥 제게 옳은 것 같았고 예. 그때 이제 신승훈 선배님 같은 경우 저한테 이제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인기는 물거품이다.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기를 흘린 거죠. 아, 선배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요. 저는 그러기엔 인기가 너무 많네요. 멋진데. 솔직한 얘기. 네, 벌써 이 자체가 엄청나게 초심을 잃었던 거죠. 혹시나 지금 아이들도 그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이 끔찍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후배들한테 그때 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겁이 나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싫었거든요. 아니 그냥 나를 봐. 그걸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그죠? 야, 자기들. 야, 예, 그 말을 섞은 적은 있어요. 저도 H.O.T 팬이 막말로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면 해체를 하고 혼자 나오면 20만 명은 내 팬일 거다. 그리고 H.O.T 팬이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나 안 도와주겠어?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해체를 딱 하고 저 혼자 나오니까 H.O.T가 누리던 인기의 10% 미만이었어요. 진짜 거품처럼 다 사그러들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배들의 참충구가 어느 순간 가슴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겪어봐야. H.O.T의 해체설이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 2월로 최근 멤버들이 재계약 협상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를 반대하는 팬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토니안, 장우혁, 이재원 군은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고 4년 8개월 만인 지난 13일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H.O.T의 해체와 그리고
강타의 홀로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인물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최정상 아이돌 그룹 H.O.T는 왜 해체가 된 겁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오해였던 것 같아요. 희준이 형이랑 저랑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나머지 세 멤버보다 조금 뒤였어요. 나머지 세 멤버는 계약이 먼저 끝나는 거죠. 한 반년 정도가 먼저 끝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나머지 세 멤버들 및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지 않을까, 회사랑 저 두 친구 간에. 강타와 문희준만 뭔가 특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예,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뭐 서로 다른 조건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예? 그런 게 사소한 오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어렸던 마음에 서로 그런 오해들이 마음을 그냥 닫게 되는 그냥 계기가 돼버린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그래서 문희준 씨하고 강타 씨만 계약서가 6개월 더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네, 이수만 씨께서 가장 마지막에 팀에 합류를 결정한 게 저랑 문희준 씨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장 나중에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어찌됐든 H.O.T 나머지 세 멤버들은 어찌됐든 계약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를 안고 있는 와중에 저희의 솔로 앨범을 또 발표해야 되는 시기였고 여러 가지 상황상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 답답했죠. 팬 여러분들도 SM에 남은 저희 두 멤버한테 너희들이 잘못해서 해체한 거 아니냐. 이제 화살이 좀 돌아왔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받았거든요. 저거 무슨 꿍꿍이 있으니까 그 회사 남았겠지. 제가 뭐 괜히 저 회사 남았겠어, 팀 깨면서. 다 안 하고 유학 가려고 그랬고 막 그랬었어요. 사형리를 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돌을 많이 던졌죠. 상황과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까? 거의 한 1년쯤 지났을 때 해체하고 만났어요. 토니 씨랑 저랑 단 2마디, 오해는 단 2마디로 풀렸어요. 형, 그때 오해였던 거 이제 알겠어? 토니 형은? 우리도 그 당시에 너희들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네가 이해해줘라. 그 2마디에 그냥 풀렸어요. 허무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났을 때 도마디로 이렇게 오해가 풀렸다는 자체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속상했죠. 서로가. 그래서 멤버들 간에 오해는 풀렸지만 그럼 이수만 씨하고 GTL 멤버들 간의 오해는 다 풀렸습니까? 예, 연락도 자주 하시고 예. 특히 이제 토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한 5, 6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수만 씨 마음을 알겠다. 뭐든지 겪어봐야. 예, 가끔 조언도 구하고 오랜만에 한 3, 4년 만에 만났을 때도 예. 두 분이서 굉장히 좀 많이 우셨어요. 음. 서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하.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래서 신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좀 보면은 항상 티격태격 많이 싸웠는데 예. 정말 많이 싸워요. 제가 막 보는 앞에서도 싸운 적이 있어요. 누가 그리 많이 싸웁니까? 에릭이랑 전진 씨가 근데 그 친구들은 안 헤어져요. 진짜 싸우다 보면 정들거든요. 예, 정말 정이 들었는지 그렇게 막 서로 불만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싸우면서도 지금 벌써 10년 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일이 없어도 6명이 이렇게 가끔 모여요. 그 모여서 또 싸워요, 술 마시고. 저도 좀 제 맘이랑 달랐을 때 좀 더 부딪혀서 싸울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투던 사이였으면 네.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도 다퉜겠죠. 다투다 보면 이제 답이 생겼을 텐데 저희는 굉장히 서로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너무 인정을 했네요. 네, 오해가 생겼을 때 그냥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오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게 된 거죠. H.O.T도 뭐 다시 한 번 더 되면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냥 그 추억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공연이라든지 뭐 간단한 앨범이라든지 H.O.T 5명이 모여서 옛날에 이런 우리 H.O.T와 함께 이런 추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2000년도에 이제 해체를 하시고요. 홀로 쓰기에 강타 씨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1집은 이제 H.O.T 흥황 때문에 그렇게 큰 실패자가 아니었지만 2집은 이제 그야말로 독배의 순잔을 들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또 참패를 당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대성공을 이뤄냅니다. 사실 이제 소속사에서나 저나 처음에 한국에서 미니 시리즈 들어갈 때 이 예. 남자 주인공은 인기를 얻지 않을 수 없는 예. 시청률이 안 나와도 이 주인공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예. 이건 무조건이다. 근데 그게 또 사실 또 아니었더라고요. 제 욕심만큼 그게 또 안 되고 생각만큼 그게 안 되는데 예. 중국 드라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살짝 유치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내용인 즉슨 드라마 안에서 제가 저로 나와요.
한국에서 온 한류 가수 안치션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공연을 하러 왔다가 몰래 호텔을 빠져나와서 놀러 갔다가 실종을 해서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근데 지나가던 여자 주인공이 저를 발견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저의 팬이었던 거죠. 근데 데려갔더니 기억상실. 전형적인 이제 예. 기억상실이 돼서 이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치션이 맞는데 기억을 되돌려주고 싶다. 서로 이제 알콩달콩한 해프닝이 생기다가 결국 그 기억을 찾아주겠다며 연예인 닮은 꼴 대회에 나가죠. 그 닮은 꼴 대회에서 제 노래를 부르는데 쟤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저 안치션 아니냐 하고 막 플래시가 터지면서 거기서 제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잘 썼어. 기억을 되찾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은 쓸쓸히 제 옆에서 돌아서고, 그러니까 정신의 집안 이제 뭐 셋째 딸 해서 저랑 스토리가 있는 거고 예. 둘째 딸은 또 다른 분이랑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6부작이 이제 보름 동안 계속 나가는 거죠. 32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고 있는 강타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또 다른 직업은 SM 엔터테인먼트 이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16살 때 연습생으로 시작돼 있던 SM과의 인연이 32살 지금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반평생을 그냥 왔다는 건데요. SM 역사 뭐 다 깨뜨리고 계시겠어요. 예, 어느 정도는 예. 이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좀 여러 가지 일. 누구 관리합니까 지금 누구? 여러 가지 아티스트 전반적으로 딱 꼭 집어서 바지 이사, 바지 물어보시니까 이사. 모르겠네요. 저 죄송한데 저 본인 책상 있습니까? 아니 책상은 없어요. 그럼 언제 출근하세요 매일? 출근 잘 안 해요. 명예이사직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본인이 SM 엔터테인먼트 영향력으로 봤을 때 서열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누굽니까? 이수만 대표겠죠. 이수만 예. 씨.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회사 사장님. 그 다음 정도는 되지 않나요? 좋아하시네. 한참 벌어 사실. 아, 유영유 선배님 계시네요. 4등.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SMS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직원들이. 그러면 연예 기획사의 이사의 시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이돌은 누굽니까? 두말 없이 빅뱅.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사실은 그래요. H.O.T가 여러 가지 음악을 시도하긴 했지만 결국 H.O.T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마련이고, 이 모든 아이돌들이 아마 그럴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빅뱅은 다 할 수 있어요. 테크노 댄스를 해도 멋있을 것 같고 정통 힙합을 해도 멋있을 것 같고 누구 하나 솔로로 나와서 손색이 없는. 예. 그러면 본인 인생에 이수만 씨는 몇 번째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뭐 친구나 개념보다는 예. 두 번째? 부모님 제외하고는 가족을 예. 배제하고 예. 이수만 씨에게 강타 씨는 몇 번째 정도 되죠? 좀 많이 밀렸을 텐데 지금 예. 그래도 뭐 두세 번째는 해주시겠죠? 그럼 첫 번째 누굴까요? 와 아, 맞다. 아차차차차. 보아가 있었네. 보아 씨. 예. 문제 들어왔는데 왜 보아 씨보다 저보다 한 게 많아서 저보다 회사에 공헌한 게 많아서. 예, 공 들어봤을 때는 예. 네. 반평생을 함께 그야말로 동동동을 했던 이수만 씨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편안한 사이가 됐습니까? 예, 그 좀 아직도 어렵긴 해요, 사실은. 부친을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 근데 와인을 굉장히 자주 마셔요, 만나서. 네. 근데 술을 마시면 편안한 마음에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근데 형 이제 뜨끔했죠. 예. 그리고 제가 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내가 네 형 할 나이는 아니잖아. 그냥 부르는 대로 불러. 예. 다른 가수들이 그 진영이 형, 현석이 형 이렇게 부르기 제일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저는 나와서 지금 C 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마. 예.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나의 선배 이수만은 강태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달콤한 채찍? 말이 좀 이상해지네. 달콤한 채찍 2 봤어요. 재밌어요. 적절한 수위인데. 아직도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대해주시지만 네. 제가 아직 터득하지도 못하고 다가가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저한테 채찍이 되고요.
지금 이 나이까지도 채찍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랑 같이 네.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채찍이긴 하지만 굉장히 달콤한 그런 느낌이죠. 가끔씩 이수만 씨가 고맙다고 그럽니까? 제가 죄송한 건 오랫동안 회사에 있으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너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강타라는 친구가 SM에 있기 때문에 SM의 전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네. 네가 어떤 성과를 내주지 않아도 우리 회사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제일 감격스럽죠. 오늘 이제 제대 후에 걱정 많으시는데 녹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강타군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최종 꿈은 저는 뭐 언제나 변함없이 노래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습니다. 강타의 고민은 저 2년 만에 컴백하는데 혹시 어색하면 어떡하죠? 드디어 고민 해결.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그대의 등장이 어색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강타의 어색한 역사를 한번 읊어볼까요? 네, 떠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강타의 어색한 역사들이죠. 여기는 어디 있죠? 네. 여기 대단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예. 아주 네. 강렬하고 파워풀하고요. 예.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그때 그 3D 입체 영화 화면 보니까 할 말이 없네. 네, 뭔 말을 해요? 어색하면 낯설음, 낯설음은 곧 새로운 시도라는 뜻이 아닐까요? 바꿔 말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늘 어색한 법입니다. H.O.T 어색했던 음악들은 이제 가요계의 한 획을 걷는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색함 가지고 두려울 필요 없다. 늘 그래왔던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즐겨라. 스타에게 최고의 기운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강타 스타 팍팍. 깜빡이도사 성인가요 전통을 잇는 프로그램 중에 가요 무대가 있다면 네네. 바로 아이돌의 추억과 향수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 아이돌 무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의 메인 MC가 바로 1세대 아이돌 대표 강타 씨죠. 출연 가수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1세대 아이돌 H.O.T, 제키, SES 핑클 분들이 선생님급으로 네. 매주 출연 중이십니다. 고정 출연이시고요. 그 밑으로 G.O.D 씨나 2PM 소녀시대부터는 추첨을 통해서 출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인기에 방영이 되고 있는 예. 나온 김에 오프닝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레디 액션. 네,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팬클럽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보고 계신 해외파 아이돌 여러분과 해외 근로자 여러분, 아이돌 무대 MC 강타올시다. 오늘의 첫 무대는 H.O.T의 라이벌 그룹이었죠. 제키 선생님들이 부릅니다. 제 자작곡을 이겼던 그 곡 커플. 괜찮은데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강타해 줄 거라 믿으십시오. 하면서 대한민국 아이돌의 역사가 된 남자 강타! 강타야! 영원나라! 아, 너무 재밌었어요. 천지 눈살